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의 명도, 채도,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photo23.jpg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제가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DSLR 카메라가 잘 나와 있어서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대부분 보정할 시간이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카메라를 사용한 경우에는 색온도라든지 여러가지 이미지들에 대한 느낌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재미난 사진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요,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드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RGB 색상과 CMYK 색상이 있겠죠. 자, 그런데 회색 음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색 음영이라는 것은 현재 이 이미지에서 색상을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뽑아내는 것인데요. 자, 제가 회색 음영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색상 정보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변환을 제어하려면 이미지의 조정에 흑백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왔죠. 자, 색상 정보를 버리시겠습니까? 네, 버릴 때 한번 버려보죠. 버리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모든 색상이 흑백 톤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모드에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방금 전에는 이 메뉴들이 딤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맵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비트맵을 선택하니까, 자, 해상도가 72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72픽셀을 여러분들이 어떤 톤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72픽셀로 픽셀을 맞추고 비트맵 데이터로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픽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점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의 모드에 비트맵의 값을 높여주면 좀 더 흑백톤이 이렇게 픽셀, 지금 나와 있는 이 픽셀 값들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지만, 픽셀 데이터를 72픽셀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미지에서 모드, 자, 이전 단계로 잠깐 되돌리고요. 다시 이미지 모드에 보시면 이중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듀오톤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중톤을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 잉크를 단일톤으로 설정을 하고 제가 원하는 색상을 만약에 파란색 계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란색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만약에 듀오톤, 이중톤을 선택하시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노란색과 하늘색이 섞여져 있는 두 가지 색상 값이 섞여 있는 색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 색상을 넣고 싶다면 3중톤을 선택을 하시면 3중톤의 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색상이 혼합된 컬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4중톤까지 있으니까 4중톤의 컬러까지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아주 독특한 컬러의 색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았던 컬러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색상이 다 혼합되니까 약간 다소 짙어진 느낌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빨강, 파랑, 노랑을 합치면 검정색 근처로 가게 되니까 4중톤의 이미지는 만약에 짙은 회색의 검정이 아닌 다소 검정과 컬러의 어떤 사이값, 그러한 값들을 원할 때는 이렇게 4중톤이나 2중톤 이런 식의 컬러를 사용해서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모드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인덱스 색상이라는 게 있죠. 자, 인덱스 색상은 원 컬러로 만들어주는 거죠. 모드 RGB 색상.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게 RGB 색상이고요. 그 다음 CMYK 색상은 인쇄할 때 필요한 색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CMYK 색상. 지금 현재
RGB나 CMYK, 예, 그 다음 랩 색상이 있는데, 자, RGB 컬러, CMYK 컬러 모두들 보면은 채널이라는 것이 있고요. CMYK,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CMYK 컬러다, 그러면 제가 녹청색을 빼면요, 마젠타, 노랑, 검정으로 만들어진 네, 색상 값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마젠타를 빼면은 노랑과 검정으로만 보여지는 컬러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검정을 빼면 네, 노랑만 설정된 값의 채널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채널을 사용해서 지금 CMYK 컬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지에서 모드, 자, 이번에는 랩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밝기하고 A 채널, B 채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으로 채널이 채워지는 것이죠. 좀 약간 좀 특별한 경우 다중 채널, 자, 다중 채널도 알파 채널이 알파2, 알파3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런 채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RGB 색상에서 웹이나 뭐 다른 모니터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RGB 색상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 인쇄용으로 출판을 원하실 경우에는 CMYK 색상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색 음영을 선택해서 이중톤의 색깔로 아주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 경우에는 이중톤을 사용하실 때 회색 음영을 선택한 후에 이중톤을 사용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 때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다시 되돌리기를 선택하면 지금 현재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조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앞에 명도 대비가 나타나죠. 자, 명도 대비를 선택합니다. 명도 대비라는 것은, 명도는 밝기죠. 그 다음 대비는 그에 대한 대비값이죠. 그래서 제가 명도를 높이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델 사진들 보면은 모델을 부각시키고 뒤에 있는 배경들은 굉장히 밝죠. 그래야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둡게 사진이 나왔다면 좀 더 밝기를 보정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명도를 낮추시면 굉장히 어둡고, 명도를 높이시면 굉장히 밝고, 그리고 그에 따른 미감만 조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밝고 튀는 듯한 이미지가 발생되는데요. 자, 굉장히 밝았을 때에 비해서 대비 효과를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색상 값들이 같이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비값 또 잘 보시면은, 대비값이 극소화되었을 때, 극대화되었을 때 약간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변화 값을 같이 잘 이용해서 명도 대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촬영을 했을 때 다소 어둡거나 깊거나 그러한 느낌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에서 다시 조정 레벨을 보겠습니다. 자, 레벨, 이것도 똑같이 톤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미지의 밝기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형식으로 하시냐면, 자, 이쪽에 있는 삼각형 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어두워지죠. 밝기 값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고 싶을 때, 그리고 밝은 영역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을 바를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밝기가 조절되고 있죠. 그럼 가운데 것은 뭘까요? 중간색, 중간 톤으로 만들어진 곳에 밝기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 밝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명도 대비는 하나의 값으로 중간 톤까지는 조절할 수 없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면 바로 이러한 톤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을 사용해서 명도 대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곡선 모양은, 자, 이 커브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쪽에 있는 값에 따라서, 자, 똑같습니다. 밝기 조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곡선 모양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 이렇게 하면 어두워지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네,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커브를 조절해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노출. 네, 노출을 사용하면 우리가 카메라를 노출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밝기 조절을 이런 식으로 노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교정도 드래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값에 따라서 밝기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옵셋.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시면 원래 있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을 때만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활기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색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활기 있게 뭔가 색상 값을 넣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예, 색상 값이 굉장히 죽고 있죠. 네, 이쪽으로 하면 색상 값이 살고 이쪽으로 하면 색상 값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채도도 들어가시면 자, 채도 값을 완전히 빼버리면 네, 흑백에 가깝고요. 채도 값을 또 너무 살리면 네, 색상 값이 너무 튀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사용하시는데 채도 값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채도 값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빼서 흑백과 컬러의 이중값 네,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이 카메라맨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에 다시 조정해 가시면 네, 색상 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색상 균형을 선택해서 녹청색 계통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 마젠타 계통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전체적인 색상 값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색상의 균형들을 자, 너무 노란색 계열이 자, 많다 또는 파란색 계열이 많다 그러시면 자, 이런 값들로 이렇게 색상 값을 더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네, 이것도 이제 특별한 색상의 균형들을 맞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흑백을 선택하면 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흑백의 이미지가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흑백 한 번 눌러서 색상의 전체 값을 채도 값을 빼는 것과 이것은 흑백은 흑백으로 만들어주는데 빨간색 계열의 흑백을 과감히 삭제를 한다거나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서 빨간색 계열의 흑백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흑백 값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흑백 효과입니다. 노란 계열도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노란 계열로 가거나 이런 식의 느낌을 주니까 같은 흑백인데도 지금 제가 이 발을 움직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특한 흑백 효과를 얻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보정해서 조정에 들어가셔서 흑백 효과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포토 필터를 한번 넣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그 포토 필터는요 색온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색온도 증가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농도 값을 어떤 식으로 증가를 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온도가 너무 차갑게 나타났으면 파란색 계열이 많겠죠. 그럴 때는 필터를 빨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농도 값을 조절하시면 네, 색상 값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새벽에 찍었을 때는 색온도가 어떻겠습니까? 색온도가 춥겠죠. 그래서 파란색 계열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음산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색온도를 주면은 그 색상 값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렌지 계열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시면 네, 따뜻한 느낌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것을 좀 차가운 느낌으로 변하게 하겠다 그러면 파란색 선택을 하시고요. 농도 값을 이렇게 주시면 네, 굉장히 추워 보이죠. 네, 차가운 느낌의 값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필터는 색온도를 조절하시거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정에 가셔서 이번엔 채널 혼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혼합을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색상을 여러가지로 혼합해서 이것도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 조정에 가셔서 자, 이번엔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색상 값들을 여러가지 다양한 값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된 값, 그리고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 상태로 반전, 밑에 포스터화. 포스터화를 하면 내가 마치 포스터를 그린 듯한 레벨 값을 설정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 값이 포스터를 그린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한계값. 자, 한계값은 검정과 흰색으로 나타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만화를 그리는 듯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빼주는 겁니다. 이미지, 그 다음 다시 조정해 그레디언트 맵으로 가시면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그레디언트 맵 상태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어떤 것이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조정, 그 다음 선택 색상. 선택 색상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마젠타 값을 넣으니까 색상 값이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선택되어진 색상에 대해서 색상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자, 어두운 영역은 양을 갖다가 제가 지금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해서 값을 뺄 수가 있겠죠. 밝은 영역도 값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영역들에 대한 양에 따라서 내용,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HDR 토닝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현재 가장자리 광선이나 톤 및 세부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진에 대한 전문가들도 약간 이제 포토샵을 들어가시면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 용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좀 색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절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사진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느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마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노출을 조절하고 그리고 세부 묘사를 통해서 이런 식의 그림으로 마치 그린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활기나 채도 같은 것도 같이 있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람만 남고 이러한 이미지를 다 지워버리면 아주 특별한 이미지들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많이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 하시면, 자, 이것은 전체를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채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중간 색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녹색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녹색이 지금 추가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너무 좀 따뜻한 느낌이다. 그러면 좀 차가운 느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랑을 추가해서 좀 차갑게, 한 번 더 차갑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색상 값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채도를 감소시키면 흑백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채도 감소, 그 다음 색상 일치 누르시면 여기에서 대상 이미지에 대해서 광도를 조절하거나 색상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면 지금 현재 이미지에 대한 여러가지 색상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흑백이라서 지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리기해서 이미지에 조정해 가셔서 색상 대치를 선택하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흰색 계열의 색상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색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주면 지금 선택된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 이 색상값과 선택된 이 밑에 있는 값이 같이 색상값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색상값이 이렇게 변형되고 있죠. 제가 선택 영역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러분들이 또다시 다른 어떤 특별한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값으로 변형을 해주면 이러한 식으로 특별한 또 하나의 이미지들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균일화를 선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하나의 통일된 색상으로 균일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고 또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응용하는 예제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 그리고 모드에 대한 방법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